당신 미쳤어요? 시드니 본다이 비치 최고급 저택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T 업계 엘리트 부부가 500만 달러 오션뷰 맨션을 매물로 내놓고 이스트우드 한인타운 아파트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부인은 격분하며 이혼까지 고민했다고 하죠. 하지만 석 달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다이 저택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왔고 시드니 엘리트들이 이스트우드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시드니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본다이 비치 언덕 위에 있는 4베드룸 저택입니다. 발코니에서 태평양이 한눈에 보이죠.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주말이면 해변에서 서핑을 즐겼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2년이 됐어요. 제임스가 IT 기업에서 승진했을 때 구입한 집이었죠. 본다이는 시드니에서 가장 트렌디한 동네입니다. 유기농 카페와 요가 스튜디오가 즐비하고 주말이면 파머스 마켓이 열렸어요. 저는 이곳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웃 주부들과 브런치 모임을 가졌고 여름이면 우리 집 풀장에서 파티를 열었죠. 엠마는 근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대기자 명단에 2년이나 있다가 겨우 들어간 곳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나누는 대화, 방과 후 해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임스가 서울 프로젝트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회사에서 한국 IT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맡았고 3개월간 서울에 머물렀죠.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귀국 첫날 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더니 거실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마치 온도를 확인하듯 바닥을 만지작거렸죠.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차 적응 때문이려니 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제임스는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요가 매트를 거실 바닥에 깔더니 그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흘째가 됐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매일 저녁 바닥에만 있었거든요. 소파도 의자도 마다하고 오직 바닥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죠. 제임스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자꾸 생각난다고 했어요. 바닥이 따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우리 집에도 언더플로어 히팅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고 발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온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바닥에서만 생활했어요. 친구들 모임도 거절했고 주말 서핑도 가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우리가 만들어온 본다이 라이프가 무너지고 있었죠. 2주째 되던 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친구 집 저녁 초대를 또 거절하려 하자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소리쳤죠. 제임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엠마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매일 아침 관절염 약을 먹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도 봤죠. 엠마가 밤마다 천식으로 기침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서울에서 경험한 온돌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임스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다고 했어요. 이스트우드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미쳤다고 확신했습니다. 본다이 비치 오션뷰 저택을 팔고 이스트우드 아파트로 간다고요?
12년간 쌓아온 우리 삶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을 판다고요? 이스트우드로 이사를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소파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또 바닥이었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서울에서 머물렀던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다고 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고 바닥이 따뜻했다고 했죠.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평소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회사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뻐근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지 물었어요. 우리 집에도 언더플로어 히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주 난방은 타일 및 전기선이 데우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온수가 흐른다고 했어요. 열 전달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타일 바닥이라 차갑게 느껴진다고 덧붙였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관절염 때문이라고, 엠마 천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약을 먹는 것도, 겨울이면 손발이 차가워 고생하는 것도 말이죠. 엠마가 밤마다 기침하며 잠 못 이루는 것도 봤고요. 제임스는 서울에서 한국 동료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온돌이 관절에 좋다고 들었다고 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특히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우리 가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돌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제 통증이 나아질 수 있고 엠마의 기침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겨우 3개월 한국에서 지낸 것 때문에 12년간 이뤄온 본다이 삶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본다이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였고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엠마가 다니는 학교도 문제였습니다. 2년 대기 끝에 들어간 사립학교예요. 제가 속한 요가 모임도 남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모두 이곳에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건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더 좋은 병원을 찾아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드니 최고 병원들을 다녔지만 소용없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엠마의 천식약도 계속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이대로 가다간 더 심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국 아파트가 만병통치약인가요? 제임스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다퉜습니다. 이사 문제는 우리 부부 사이의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죠. 제임스는 끈질겼어요. 매일 저녁 온돌 시스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건강 효과에 대한 논문까지 출력해왔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물으셨죠.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스트우드라니, 거기가 어떤 동네인데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본다이를 떠나서 아파트로 간다니, 그것도 이스트우드로요? 레이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톰슨 부부가 집을 팔려고 한다더라.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이스트우드로 간다더라.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바닥에서 생활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판단하자고 말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는 이사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말했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마지못해 차에 올랐습니다. 제임스가 예약한 모델하우스는 이스트우드에서 북쪽으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다이를 벗어나 퍼시픽 하이웨이를 달리는 동안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해변과 고급 주택들이 사라지고 상업지구가 나타났어요. 이스트우드 근처에 접어들자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가 살 곳이라고요? 본다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낡은 건물이 아니었죠. 세 개의 초고층 타워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됐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디스플레이에 빈자리가 표시됐죠. 엘리베이터 앞 로비는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조명, 그리고 정장 차림의 직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통로를 통해 시드니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델하우스 현관문 앞에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이중문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외부 현관문을 열면 작은 공간이 나오고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겁니다. 직원이 내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안내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임스가 먼저 신발을 벗었고 저도 따라서 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함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죠. 마치 거대한 온열 매트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알았을 겁니다. 제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 난방이라고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발바닥부터 따뜻하다고 했어요. 온도는 방마다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죠. 평소 냉증으로 차가웠던 제 발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통창이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드니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본다이 저택의 오션뷰와는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떠냐고 느낌이 어떠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 부대 시설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오직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만이 제 의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본다이 저택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을 얼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2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아파트에서 지내보자고 말했죠. 임시 숙박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고 판단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호기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다르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가족은 아파트 28층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가져왔죠. 어차피 일주일만 있을 거니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익숙한 본다이 침대가 아니라서일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제 몸을 감싸고 어느새 잠들었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가만히 누워 제 몸 상태를 점검했어요. 평소 같으면 허리부터 뻐근했을 텐데 통증이 덜한 것 같았습니다. 잘 자서 그런 걸까요? 거실로 나가니 제임스도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엠마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침 식사 때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보통 엠마는 밤새 기침으로 잠을 설쳐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말이죠. 엠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한 번도 기침 안 했어요. 저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이겠죠. 하지만 작은 기대 같은 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임스가 부대 시설을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시설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그리고 찜질방이라고 적힌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찜질방이라고 온돌보다 더 뜨거운 온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봤죠.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바닥과 벽 전체에서 열이 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몇 분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죠.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뭉쳐있던 허리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밖으로 나와 시원한 물을 마시며 몸을 식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관절이 덜 뻐근했고 손발도 평소보다 따뜻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제 등을 감싸왔어요.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본다이로 돌아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을 싸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몸을 느끼고 엠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임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조금 더 있어보고 싶다고 한 달만 더 지내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제임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확신하는 건 아니라고, 단지 좀 더 경험해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파트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 몸 상태를 확인했죠. 허리 통증이 어떤지, 손발은 따뜻한지 매일 점검했습니다. 엠마의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푹 잤고 아침이면 생기가 넘쳤어요. 흡입기를 찾는 횟수도 줄었죠. 지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지 않고 있다는 걸요. 엠마를 낳고 7년간 착용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겁니다. 저는 부대 시설도 자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찜질방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들렀어요. 본다이에서는 차를 타고 나가야 했던 일들이 엘리베이터 몇 번이면 해결됐죠.
특히 찜질방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황토방에 들어가 땀을 흘리면 온몸이 개운해졌어요. 뭉쳤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2주째 되던 날 저는 본다이 친구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있어 볼 것 같다고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몸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12년간 본다이 삶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3주째가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본다이 저택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죠.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발을 맞이했죠. 거실에 들어서니 이상했습니다. 12년간 살던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지만 어딘가 차갑고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난방을 켰습니다.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머리만 뜨거워질 뿐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이 저를 감싸고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자 바닥 온기가 발을 녹여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여기가 우리 가족에게 맞는 곳이구나 하고요. 제임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엠마의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엠마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뭔가 바뀐 게 있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을 옮겼다고 온돌 난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랍다고 했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다이 저택을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기로요. 본다이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결정이 맞는 거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레이첼은 직접 찾아왔죠. 아파트 로비에서 만난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죠. 레이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본다이를 떠나서 좋아졌다고? 그게 말이 돼?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톰슨 부부가 결국 집을 팔았다더라. 이스트우드 아파트로 이사 간다더라. 동정과 비난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며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동안 매일 아침 저를 괴롭히던 그 무거운 느낌이 없어진 겁니다. 손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평생 알아온 냉증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사계절 내내 차갑던 손발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겨울용 양말을 2겹씩 신던 습관도 필요 없어졌죠. 엠마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도 계속 놀라워했어요. 한 달 후 재검진에서 천식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전 이웃이었던 수잔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본다이가 그립지 않냐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리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죠. 엠마가 천식 없이 지내고 제가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수잔은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한번 가봐도 되냐고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흔쾌히 초대했죠. 수잔이 아파트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게 했어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밟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몇 달 전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따뜻하네요. 바닥이 정말 따뜻해요. 이게 온돌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찜질방도 보여줬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 도서관까지 차례로 둘러봤어요. 수잔은 걸음마다 감탄했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28층에서 내려다보는 시드니 전경이 펼쳐졌죠.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잔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가 돼요. 당신이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잔이 돌아간 후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라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본다이 저택은 금세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람은 IT 기업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6개월 후 이스트우드 이웃이 될 줄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트우드로 완전히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진통제부터 찾던 일도, 차가운 바닥을 피해 슬리퍼를 급하게 신던 모습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싶었어요. 엠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하던 아이는 이제 밤새 편히 잤고, 학교 체육 시간에도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변화는 제 주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수잔이 처음 방문한 이후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뜻하지 않게 한국 아파트의 홍보대사가 되어버렸죠. 가장 반대했던 레이첼이 방문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과 상해 중이라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후 레이첼 부부가 이스트우드에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다른 본다이 친구들도 똑같은 선택을 했죠.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IT 업계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임원 한 명이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좋으냐고 한번 보여달라고요. 그 임원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특히 부인이 관심을 보였어요. 출산 후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 꼭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들도 이스트우드로 입주 예정이라고 했죠. 그렇게 IT 업계 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시드니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본다이와 모스만의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왔고 이스트우드 한국식 아파트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사 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아파하는 것보다 따뜻한 아파트에서 건강한 게 낫다는 거요. 본다이 주소가 주는 자부심보다 매일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게 더 소중했습니다. 정원 파티로 사교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저녁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었죠. 화려한 외관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이, 남들에게 보이는 성공보다 진짜 행복이 진정한 럭셔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드니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취재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요청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본다이가 그립지 않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달라졌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돌아왔다고, 그동안 앓던 통증들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엠마와 제임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본다이에서는 넓은 저택에 살았지만
우리 가족은 아팠고 여기서는 공간은 작아졌지만 모두가 건강하다고 설명했어요. 넓은 정원과 오션뷰보다 통증 없는 아침과 아이의 편한 잠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죠. 어떤 게 진짜 부유한 삶인지 이제는 확실히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IT 업계 젊은 임원들, 금융권 사람들, 심지어 의사와 변호사들까지 이스트우드에 문의했어요. 한국식 아파트는 더 이상 한인들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드니 시의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건설사들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온돌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시드니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제임스와 엠마가 함께였어요. 제임스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정말 좋아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집은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임스에게 감사하다고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어준 것에 대해서요. 지금 시드니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수천 년의 온돌 지혜가 호주 땅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본다이를 떠난 제 선택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트렌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